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정대식입니다. 오늘은 다이나믹스 지음 아트정 편집의 무기력한 삶에서 자신감 있는 삶으로 세상의 주인이 되는 법 NLP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표지 다음에 이런 내용인데요. 사랑하는 한 여자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오늘은 일부 NLP 인간 사용 설명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다이나믹스의 NLP를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다이나믹스입니다. 제가 소개할 분야는 NLP, 즉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 이라고 불리는 핫한 분야입니다. NLP는 쉽게 말해 심리학 중에서 실용적인 측면이 아주 강한 분야입니다. 그 실용성으로 경영, 연애, 광고, 마케팅, 스포츠, 정치 등 안 쓰이는 영역이 없을 정도입니다. 호신술은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배운 것입니다. 요즘 무술 배워서 싸움하면 쇠고랑 차죠? 무술하는 사람들은 굳이 싸움을 하지 않아도 자신감이 넘칩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싸움을 걸었을 때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죠. NLP도 그렇습니다. 인간 작동 원리를 알아서 인간관계에서의 트러블을 이해할 수 있고 인간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갈수록 더 원만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무술에도 태권도, 가라데, 복싱, 유술 등 다양한 무술 등이 많지만 UFC에서 볼 수 있듯이 요즘은 킥복싱 플러스 유술이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훈련하는 실전 무술입니다. 마찬가지로 NLP도 그만큼 실용성이 입증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NLP 역사는 1970년 무렵이지만 한국에 알려진 것은 2000년 초반이라 한국에서는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요즘 20대에게는 픽업에서 NLP의 테크닉이 많이 쓰이고 기업의 컨설팅으로 NLP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인간의 개개인을 기본 단위로 이루어져 있고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이익보다는 힘든 고난이 기다리고 있음을 자명합니다. 우리에게는 인맥이라고 불리는 가족, 친척, 친구, 회사 동료, 동호회 친구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인맥의 양과 질이 저마다 다르고 자신과 코드가 맞고 틀림이 있을 뿐이지 우리는 항상 사람과 함께하고 사랑해야만 할 수 있는 인간 생태계 속의 일부로서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사람이 없고 직장생활에서 힘든 부분이 일보다는 인간 사이에서의 트러블입니다. 이것이 트러블이 되느냐 자신에게 힘이 되느냐는 인간의 작동 원리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저 포함해서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하다고 우기는 사람은 종종 보이게 합니다. 그 불완전함은 불완전이 아니고 인간이 그렇게 행동하게끔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이해하면 왜 상대방이 그렇게 행동했는지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알 수 있고 인간에 대한 이해도는 물론 상대방에 대해서 더 호의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NLP는 인간에 대한 분야이고 인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자신은 물론이고 여러 사람들과 하는 사회생활에서도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NLP 배운 유명 인사. 자, 이번 글에서는 NLP를 배운 유명 인사를 소개할까 합니다. 아래의 사진을 보면 아시는 몇 분 보이시죠? 사진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 안타깝네요. 사진에는 빌 클린턴, 빌 게이츠 등 오프라 윈프리 등 다양한 사람이 다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영향력이 거의 없다가 졸지에 슈퍼스타의 반열에 올라 미국 대통령이 된 오바마의 연설문을 보면 수많은 NLP 언어 패턴이 쏟아지죠. 왜 한 나라의 원수, 대기업 총수, 스포츠 스타, 연예인, 정치가 등등 왜 많은 사람들이 비공개적으로 NLP를 배우고 있길까요?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세 번째, 앵커. NLP, 휴먼 메커니즘, 인간 작동 원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NLP는 정말 간단하고 쉽고 효과적입니다. 첫 번째 스킬은 앵커입니다. 앵커를 이해하기 위해서 앵커가 뭐냐 하면 배가 정박하기 위해서 쓰는 물건, 즉 아래 그림 보이시죠? 바로 이겁니다. 따라서 앵커, 닷을 걸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고, NLP에서 앵커란 어떤 기억, 이미지가 우리 두뇌에 박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삼성을 떠올릴 때 떠오르는 삼성 로고, 초인류 기업 이미지, 고연봉, 이건희 등등, 이 모든 것이 앵커된 이미지이고 기억입니다. 그리고 애플하면 떠오르는 사과 로고, 스티브 잡스, 아이폰, 견고하고 튼튼한 느낌이 모든 것이 앵커된 이미지이고 기억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광고를 통해서 긍정적인 앵커를 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전문적인 마케터들에 의해 정교하게 광고가 만들어집니다. 현대자동차 회사 이미지를 위한 광고를 보면 아이들이 초원에서 뛰노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는 아이에 대한 이미지가 순수, 순결, 진실됨 같은 좋은 이미지이기 때문이죠. 기업이 왜 광고비로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붓는지 아시나요? 기업의 이미지가 곧 매출과 연결되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그 기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앵커가 많을수록 구매로 이어지는 거죠. 이것은 부단 기업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도 알게 모르게 긍정적인 앵커를 주기도 하고 부정적인 앵커를 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같이 있으면 즐겁고 이해받는 느낌, 어떤 사람은 같이 있으면 왠지 불편하고 짜증나는 경험 다들 있을 것입니다. 같이 있으면 즐거운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앵커가 많은 사람이고, 후자는 부정적인 앵커가 많은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앵커를 많이 주고 있는지 부정적인 앵커를 많이 주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앵커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신뢰줄 수 있는 대부분의 행동들이 있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거나, 금전관계가 깔끔하거나, 인내심이 많거나, 유머 감각이 뛰어나서 즐거운 분위기가 유지되는 빈도수가 많거나, 부정적인 앵커와는 반대 경우입니다. 이 앵커에서 긍정적인 느낌을 주는지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지 알기 쉬운 간단한 방법은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나의 기분, 느낌이 어떤지 살펴보는 겁니다. 그 기분이 별로면 그런 유의 행동을 내가 했을 때 상대방에게도 비슷하게 전달됩니다. 당장 앵커가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앵커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복합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한 걸음씩 차근차근 배워가보자고요. 빨리 뭔가를 배우고 넣는다고 해서 다 소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소화시킬 수 있는 양도 꾸준히 하다 보면 용량이 늘어나니까요. 여기서 챙겨 가져야 할 것은 인간은 앵커에 따라서 상대의 이미지를 결정하고 긍정적인 부정적인 앵커의 량에 따라서 인간의 싫고 좋음이 대부분의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어떤 이미지로 비칠지는 평소가 우리가 어떤 앵커를 주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앵커 2. 전 시간에는 앵커에 대해서 글을 써봤습니다. 앵커를 복습해 보자면 두뇌에 박혀있는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지섭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혹자는 멋남, 카리스마 장렬, 몸 좋다, 남자답다 며 좋아하고, 혹자는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서 나라는 사람의 이미지도 상대방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나에 대한 좋은 이미지, 즉 좋은 앵커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즉 부정적인 앵커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어떤 기업이 공금 횡령하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 기업의 주가가 떨어집니다. 부정적인 앵커 하나를 먹은 거죠. 이런 부정적인 앵커가 축적되면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추락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른 말씀에 매사에 성실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앵커를 주는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불성실한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앵커 매니지먼트 이미지 관리를 잘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이미지 관리, 곧 앵커 매니지먼트입니다. 상대방에게 건설적이고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은 저축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이미지는 쌓아두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와도 어느 정도 커버해줍니다. 항상 이미지 저축하세요. 상대방에게 자신의 허점을 대놓고 신세타령하듯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코가 안 예쁘니, 성격이 이상하니, 이런 어떤 것을 못하느니, 이것은 앵커 매니지먼트 측면에서 보면 자살행위입니다. 상대방은 말하기 전까지는 신경도 안 씁니다. 자신이 말하는 순간 그것에 대해 신경 써도 부정적인 앵커가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의 두뇌 속에 저장됩니다. 물론 자신의 허점을 얘기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솔직함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죠. 하지만 이것이 습관이 되면 배에 구멍을 내듯 어느 순간 그 배는 침몰합니다. 삼성, 자신 기업의 허점을 솔직하게 말한 경우를 보신 적 있나요? 왜 말을 하지 않을까요? 바로 주가가 떨어지고 매출도 하락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앵커 매니지먼트, 자신의 단점을 습관적으로 말하는 것은 상대방으로 결국 지치게 합니다. 항상 자신의 장점을 살리고 어필하는 것이 자신의 자신감을 높입니다. 패배의식보다 건설적인 사고를 많이 하자고요. 당신이라면 패배의식에 쩔어 있는 사람과 사귀겠습니까? 건설적인 사고로 뭔가 의욕적인 사람과 사귀겠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인간의 배터리 소모를 촉진시키는 두 가지 팩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낭독하겠습니다. 번역 편집한 거라 읽는데 조금 매끄럽지 못한 게 많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책 읽어주는 남자 정대식이었습니다.